창업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이라고 하는 건 그냥 회사를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간단하게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창업기업은 7년 이내 기업을 창업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창업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창업자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 창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아이템을 가지고 자금, 인력, 설비를 보통 경영에 필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금이나 인력이나 설비와 같은 경영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걸 우리가 창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창업을 하려면 일단 뭐 창업자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자금, 인력, 설비 이런 것들을 경영 자원이라고 했는데 좀 다른 말로 풀어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한 자본이 되는 거겠죠. 뭐 이것들을 일컬어서 창업을 하기 위한 세 개의 요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창업자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자금을 투자하는 거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기 위해 기업 조직을 설립하는 행위를 보통 창업이라고 부릅니다. 창업은 또한 업종에 따라서 어떤 기업을 창업했느냐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개인 딴에서의 소상공인 창업, 조그마한 소기업 창업은 뭐 소매업이나 음식업이나 서비스업들이 주류가 될 것 같고요. 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는 형태는 제조업단에서 창업기업을 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 단에서 제조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렇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창업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이외에도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요즘은 또 특히나 창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튜버 이런 영역들이 새로운 직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온전히 이제 자기가 관심 있어 하거나 자기가 잘하는 특기라든지 취미 이런 것들이나 뭐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 혹은 생활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서 그것으로 소통을 하고 수익 창출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창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업을 설립해야지 창업이 되는 건데, 일단은 개인 딴에서도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1인 기업이라도 기업을 설립을 해야지만 수익 창출이 가능한 거예요. 개인이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을 설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버들도 정확하게 수익 창출을 하려면 이렇게 기업 조직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은 설립 방법이나 자본금 그리고 아이템에 따라서 개인 기업과 일단 크게는 법인 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기업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 법인이라고 하면 법적인 인격이 부여가 돼서 운영하는 기업을 법인 기업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주식회사가 있고요.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과는 약간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이 이제 벤처 기업인데요. 벤처라고 하는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간 모험적인 것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모험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형태의 기업을 벤처 기업이라고 하고요. 모험적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새로운 시장에 내가 전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수익 활동을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것들을 어떤 특정 법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운영을 할 때 이것을 벤처기업이라고 법적으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1인 창조기업, 1인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법인 기업도 이 1인 기업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이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기업 형태가 존재해서 여기에 이제 넣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상공인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만나기 쉬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통 보면 우리가 자영업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러면 창업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법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창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기존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해서 창업할 수도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창업이 될 텐데 법률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업을 이어받아서 동종의 사업을 계속한다거나 혹은 조직을 변경한 다음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나 폐업한 다음에 사업을 개시해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우리가 창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체를 새롭게 시작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창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왜 이렇게 구분을 하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공을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통해서 기업들이 많이 성공을 하고 규모가 커져야지만 결국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겠죠. 국가는 어떻게 돈을 버나요? 결국은 국가 경제의 경쟁력은 결국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창업을 했을 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을 통해서 기업은 생겨났고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대기업들도 결국은 창업을 통해서 생겨난 기업들이겠죠. 그 기업들이 결국 수출이나 혹은 생산, 고용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창업이라고 하는 행위를 국가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원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하기 위한 그 기준이 좀 더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창업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사업체를 새롭게 시작한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사업자로서 등록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로 내가 주무관청에 등록을 해요. 개인이나 혹은 법인이나 관계없이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나는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 창업자,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창업은 그로부터 법적으로는 7년 동안을 창업 기간이라고 정해놓고 그 7년간 해당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창업 기업이 잘 정착하고 규모를 키워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자, 그러면 창업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업을 하는 순간 혹은 창업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결국은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내가 사업 경험이 있다. 그런 것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동종업계의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은 우리가 창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른 업종의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하고요.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보통 이제 재창업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국가에서는 또 이렇게 재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많이 이제 가지고 지원을 하는 추세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업이나 재창업이나 말하자면 전혀 새로운 분야로 내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니만큼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사업을 시작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하게도 결과에 대한 예측은 어렵고 불확실하겠죠. 이런 특성을 갖는다.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뭔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창업을 하려면 반드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투입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창업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조금의 비용이라도 조금의 노동력이라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어요. 투입한 금액이 적지만 크게 창업을 하거나
많지만 창업 규모가 적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의 차이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뭔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게 필요한데, 투입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는데 보상도 있고요. 이걸 보고 뭐 성과라고 한다면 투입에 대한 성과가 단기적으로는 이루어지기가 힘들죠. 결국 장기적으로 서서히 발생하게 됩니다. 성과라고 하는 게 가급적 빨리 나면 좋겠죠. 성과가 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내일 뭐 이렇게 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달 후에 날 수도 있고 1년 뒤에 날 수도 있고 혹은 10년이 지나도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이며 모험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결단력이 있는 사업가에 의해서 기업이 설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기업은 아마도 소기업 창업이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기업을 보통 창업을 하게 될 텐데, 소기업 창업을 하게 되면 조그만한 분식집을 내가 창업을 한다든지,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소품 상점을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소기업 창업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런 소기업 창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내가 만약에 작은 기업을 창업한다 라고 할 때 소기업을 창업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소기업을 창업한다는 의미가 갖는 것, 창업한다는 것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 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변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겠죠. 변화가 매우 심하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죠.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아주 소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위험과 변화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결국은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변화가 매우 심하고 경쟁도 또한 치열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은 대부분 경영하고요, 가게가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런 업체들이 보통 자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업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 기업이 잘 되어야지만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자영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본 부담을 크게 가지지 않는 아이디어 기반의 사업이 대부분일 겁니다. 아이디어가 많지 않다는 건 자본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자영업들은 이렇게 자본 부담을 크게 가지지 않는데, 그 중에서 뭐 특별하게 아이디어가 좋다든지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은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또한 성장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기업의 발전이나 쇠퇴가 창업주 개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창업주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어요. 이 리스크는 결국은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소기업은 지역사회와 밀착이 되어 있다. 지역사회의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소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고, 혹은 쇠퇴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나의 능력이나 경영 능력에 상관없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코로나 사태는 내 경영 능력하고는 무관한 거잖아요. 물론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집은 여전히 예전만은 못하지만 그렇게 잘 되는 것 같고요. 중간 정도나 아예 어려웠던 상점들은 아예 완전히 더 어려워지거나 하는 경향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듯이 변화가 심하다,